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명화입니다. 오늘 좀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커리어에 대한 딴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앞선 선배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고민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페셔널리 제가 스트롱하면서도 개인으로도 행복하면서도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저의 이야기로 오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직장이란? 돈 받고 일하는 곳. 강의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뭐 자아실현을 하는 곳이라든지, 나의 어떤 성과를 보이는 곳이라든지, 인정받는 곳이라든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거에 앞서서 돈 받고 다니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굉장히 자주 잊어버리는, 굉장히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는 곳. 여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저의 경험과 지식과 가능성을 일정량의 재화와 교환하는 곳이에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너무 인게이지하면 안 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이라는 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할 사람들을 여러분이 선택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동료를 선택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상사를 여러분이 선택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돈을 내고 다니던 학교 생활에서는 내가 정신 먹을 사람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내 베프를 내가 골랐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은 그림자 취급했어요. 그랬는데도 고민이 많았어요. 맨날 내 앞날은 뭔지, 쟤하고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교수님은 도대체 수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매일매일 고민이 많았었어요. 하물며 돈 내고 다니는 곳에서도 그랬는데 돈 받고 다니는 곳은 어떻겠어요? 이 말은 직장 내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이나 그런 부분은 어쩌면은 디폴트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인간 간의 갈등, 잡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너무나 당연해요. 그게 없으면은 제 정신이 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당됐을 땐 그 문제를 놓고 그거를 해결하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 저희는 와, 내가 왜 이럴까? 상대는 왜 이럴까? 내 탓을 하기도 하고, 상대 탓을 하기도 하고, 조직 탓을 하기도 하고,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내 복이 없나? 이런 탓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프로페셔널한 곳이라는 것. 여기서는 어쩌면 여러분을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뜻맞는 동료를 만나는 건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 우리가 그 디폴트 라인을 일단은 굉장히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저의 감정 소모, 굉장히 불필요한 상처, 불필요한 휘말림,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생채기를 내게 되고, 그럼 이 긴 게임을 진짜 멋지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도 먼저 베이스로 깔고 싶은 것, 돈 받고 다니는 곳이다라는 굉장히 쉽고 유치한 이 명제를 저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곳이다라는 게 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직장은 여러분 불확실한 곳이에요. 야, 우리 팀장은 저번 주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CEO께서는 회사 비전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맨날 팀제를 바꾸고 맨날 부서를 바꾸고 난리를 치나. 여러분, 조직은 원래 그래야 살아요. 불확실을 관리하는 게 조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불확실성을 관리한다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인턴의 하루는 고달프기는 하지만 불확실하진 않아요. 고달프긴 해요.
하지만 불확실한 건 없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이 CEO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무빙 피스예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될지, 경쟁사가 어떻게 될지, 내 밑에 있는 이 전무가 갑자기 사표를 들고 오지는 않을지, 뭐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CEO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CEO가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딴 능력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관리하느냐. 이 사람은 한 직급이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냐. 이것이 조직에서 어떤 리더를 발탁할 때, 임원을 발탁할 때, 팀장을 발탁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장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고 빠르게 깔끔하게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 그러니까 플러스 1의 그냥 1단계의 능력인 거고요. 그 사람이 다음 단계의 능력, 다음 단계의 리더로 가기 위해서 보여줄 것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직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야, 이거 내가 앞날을 잘 모르겠고 모든 게 자꾸 움직이고 불안하고 불확실한데 라는 거를 즐기셔야 돼요. 원래 조직은 그런 거야. 이거 조직이 불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시류를 못하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으면 망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확실한 어떤 자극을 내가 못 받는다? 그럼 제가 그 관심에서 이미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직장 생활에서 불확실한 걱정을 해야 돼요. 새로운 팀원과의 갈등을 불확실하다고 여기면서 걱정하셔야 되고, 새로운 팀장과의 갈등, 아니면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 클라이언트의 변덕, 이 모든 불확실성이 결국은 나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기르고 있는 전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같이 타고 넘는다라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불확실성이 있어도 그걸 부담으로만 느끼면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짓눌리게 돼요. 불확실성을 on top, 영어 표현으로 그 위에 올라타셔야 된다라는 것. 그게 조직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그걸 두 번째 백그라운드로 일단 좀 깔게요. 마지막 제가 조직에 대해서 느꼈던 거, 깨달음은 호랑이를 그리려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고 끝나는 곳이 조직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쁜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가 안 그려지고 끝나더라고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게 돼요. 내가 부사장까지는 해야지 라고 결심해야 여러분이 전무까지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과장이잖아요. 최고의 과장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 과장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과장이시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의 오지랖은 팀장처럼 생각하고 팀장처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최고의 과장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날 내가 지금 임원이 아니지만 임원처럼 고민하고 임원의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어느 날 임원이 돼요. 내가 지금 팀장, A팀 팀장이니까 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우리 팀을 잘 가꾸고 뭐 옆팀이 뭐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거는 우리 팀 아니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A팀 팀장이지만 이미 마음은 임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뭘 한다라는 건 물론 그것이 나의 초미의 관심이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느 팀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내 레이더에 들어오고 그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임원이 아닌데 이미 임원의 어떤 오지랖으로 회사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CEO가 아닌데 CEO처럼 미래를 걱정하고 어떤 경쟁사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더라고요. 제가 새로 직장 옮기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제 후배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나 보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가 너무 좀 황당하게 들렸지만 그게 지금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내가 올라가고 있을 때였더라고요.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라 해주고 그랬을 때가 오히려 제 커리어에서는 내리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막 윗사람이랑 관계도 고민하고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헉헉거릴 때가 그때는 그게 내리막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저한테는 또 오르막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아, 내가 오르막인가 보다. 지금 딴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동굴이 아닌 터널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집중하면은 저희가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적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떤 일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윌라